안녕하세요. 전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38강 영업소기 적심무경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영업소기의 영자는요, 영화 영자고요. 업자는 사업 업자. 소자는 보통 바소자라고 네. 새기는데 바소가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터기자. 이래서 영업소기라고 하게 되면 영화로운 일, 영광스러운 일의 기초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적심무경 할 때 적자는요, 문서 적자, 심자는 심할 심자, 그 다음에 무자는 없을 무자, 경자는 끝경자, 다할 경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은 여기서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아름다운 명성, 명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명예가 매우 널리 퍼짐이 무경,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강은 이제 문장으로 해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앞에 우리가 배우셨던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결과적으로 어떤 경지가 될 것이냐, 그 사람이 인격과 덕행을 잘 쌓아서, 예를 들어서 성형과 같이 닮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춤과 효를 잘 실천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영광스러운 사업에 그것들이 기초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명예로운 그런 이름,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알려져서 끝도 없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영자 들어가는 글자 가운데 요즘 흔히 쓰고 있는 우리말은 뭐라고? 뭐 영광스럽다, 네. 뭐 이런 뭐 영화롭다 네. 할 때 이 영자를 쓰죠. 예, 바로 그 영자입니다. 그 영자라고 하는 건 빛난다는 뜻이니까 빛이 나려면 어떤 성분이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글자에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이 두 개나 들어있는데요. 네, 두 개나 들어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나무목이 들어있으니까 역시 이제 불을 지피려면 나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씨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 요 그 나머지 부분이 발음이다. 근데 발음을 나타내는 요 목을 제외한 글자가 전체 글자가 온전한 글자가 되지 않고 거기다가 밑에 나무목 대신에 불화를 바꾼 그런 등불이라고 하는 형자의 생략형이 네네. 발음 성분이다. 네. 이 글자는 빛나다 아름답다는 뜻보다 나무의 일종인 거죠. 네. 사실 뭐 나무에서 네.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는데 네. 꽃이 가장 나무에 있어서는 화려한 부분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영화롭다는 의미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나무에서 맺히는 것 가운데 꽃, 잎, 열매 가운데 가장 뭐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은 사실 열매가 제일 그럴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덕행을 쌓았을 때 어떤 결실을 맺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나무라고 하는 성분이 주가 된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진짜 복잡한 글자인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업자도 잘 쓰이죠? 요즘 한자어로. 그렇죠. 예. 예. 뭐 사업도 있고요. 네. 뭐 직업도 있고. 네. 예, 예. 또 뭐 얘기해야 되나요? 소전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게 나무 모양이랑 비슷하지는 예,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설문에서 종을 치던 그 큰 나무판에 밑에 받침 다리다. 아, 이게요? 네. 고문자를 한번 보실까요? 음. 설문의 고문만 들여다봐도 마치 이거는 나무보다는 사람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요? 먼저 밑에는 듭니다. 이제 불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아,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죠. 다리를 네. 저희 힘있게 딛고 네. 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오래된 글자를 고문 쪽으로 가보면 사람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머리 위에 뭔가를 이고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의 업자는 하나인데 네. 고문은 두 개네요. 글자가 똑같은 그렇죠. 게 두 개가 겹쳐 그러니까 똑같은 있어요. 두 개 겹쳐 있다가 결국은 네.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만 남겨서 네. 지금의 업자를 만들었다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본의 자체가 큰 나무판을 들고 가는 거죠. 두 사람이 예. 큰 나무판을 들고 있는 모습. 네, 들고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판을 들고 가려면 주로
건축업계에 종사를 하거나 뭘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일이죠. 그러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한자는 네,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뭐 붙이면 붙이는 대로 네, 그런 점이 있는데 네. 옛날 자연에서 보여주는 면에서 보면 이제 설득력이 있죠.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바소자인데 네. 이것도 의미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뭐뭐한 바 하면은 이거는 뭐뭐한 것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요. 네. 설문의 설명부터 먼저 볼게요. 네. 설문의 설명은 뭐냐면 나무를 쪼개는 소리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런 셈이죠. 네. 게다가 구성 성분을 분석할 때 도끼 근자가 오. 의미라는 겁니다. 나무를 네. 쪼개려면 도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도끼 근자를 빼면 나머지 호자. 부분은 발음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호호호 소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네. 나무를 쪼갤 때는 시에서 벌목 소소 나무를 쪼개는 소리가 소소하게 들리네 네. 이럴 때 이제 소소가 쓰였는데 원래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네요. 본래 의미로. 그렇죠. 그렇지만 한문 해석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글자임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나무 쪼개는 소리로 해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잘 쓰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장소의 소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주소, 뭐 네. 장소 할 때 그렇죠. 이걸 쓰죠. 네, 소자 자체를 그러면 뭐에서부터 그럼 그 뜻이 왔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의미 연관을 저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차로 보는 게 맞을 것 이런 같은데요. 빌렸죠, 그냥. 네. 네, 빌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글자를 보시면 도끼의 모양은 소전에도 살아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옛날 곤문자에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의 모양이. 문 한자과 도끼의 그 합성된 문자 글자임은 이제 변치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바, 것 이런 뜻이 되었을까? 이건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뭐 이럴 때 이제 문자로 망무생이 한다고 하는데 망무생이 한번 해보면 나무를 딱 찍었어요. 도끼로 딱 찍었는데 바로 그곳 표시 네. 바로 그곳이죠. 우리 둘이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무 도끼로 2번 찍은 그곳에서 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약속한 장소, 처소인 거죠. 네. 그냥 글쎄, 듣고 흘리세요. 네. 네, 모든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듣고 그래도 흘리세요. 도끼를 2번 탁탁 찍어서 여기서 만나? 이거는 참 마음에 거기에서 여기, 네. 바로 여기, 네, 거기. 곧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얘기는 조금 마음이 와닿아요? 매력이 있네요. 마음이 네, 와닿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 보실까요? 기자는 어떤 글자를 알고 계세요? 기는 이제 위에 그 기자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배운 네. 적이 있는데요. 그 네. 기자는 이제 그것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좀 쓰이는 전에 거. 소자 그곳 나왔는데 네. 이번엔 그것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기자는 그거랑은 다른 성분이 붙어 있죠? 밑에 이제 흑토가 붙어 있어서 예, 네, 이거는 밑에가 이제 맞아요. 의미이고 네. 위에가 이제 발음이라고 그럼 생각하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런 네. 형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성분을 보시면 그냥 설문의 소전에도 네.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발음 성분이고 옛날에 그 기자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가차하는 것이고 네. 원래는 이제 키의 모양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발음을 따온 거죠. 네. 기라고 하는 발음을. 그러니까 그게 발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건 그 아래 우리가 발을 밟고 디디고 서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게 주요 의미 성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모든 생존하거나 또는 네. 활동하는 것에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은 어차피 땅이고 네. 우리 인간이 밟고 서 있는 곳, 식물이 자라는 곳, 동물이 다니는 곳 이게 네. 모두 다 땅이니까요. 네. 삶의 터전 기본이 되는 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네. 네 글자를 다 하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의미를 정리해 볼까요? 영업속이 하면 그 사람이 잘 닦아놓은 인격과 덕행이 네, 앞에서 바로 배웠던 영화로운 어떤 사업, 영화로운 어떤 일의 근간이 되는 네. 기본이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 글자 네 글자의 첫 번째 것 네. 적자로 아까 이제 읽으셨잖아요. 네. 예. 적자는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천자문에 이제 발음을 달았던 여러 학자분들께서
이 글자를 적으로 발음을 주신 경우도 있고 자라고 발음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신무경으로 읽질 않고 자신무경으로 읽은 거죠. 근데 자자로 읽을 때는 네. 제가 알기로는 위에 풀초가 있는 게 맞습니다. 자자가 아닌가요? 이게 대죽이 있거나 풀초가 있거나 사실 글자 자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도 왔다 갔다 서로 왕래하면서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로 읽는다고 해서 틀린 글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낭자하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네. 그럴 때 이 낭자할 때 자자가 바로 이 글자를 쓸 수도 있거든요. 네. 풀초가 아니고 요 네. 글자도 낭자하다 네. 할 때 쓸 수 있군요. 쓸 수 있죠. 풀초로 네. 쓸 수도 있지만. 음. 그래서 널리 퍼지다, 여기저기 널리 흩어져 있다 할 때 이 자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왜 자심으로 안 하시고 네. 적심으로 그러면 하셨나요? 여기에서는 글자가 대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에 나와 있는 반절의 자체가 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로 읽고 적으로 읽을 때는 적다,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서에 적어서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적이 들어가면은 서적, 부적? 호적, 국적, 그 다음에 국적할 때도 합적. 이걸 쓰는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록되어 있는 네. 것을 이 적으로 표현을 네. 해주는 거군요.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문서가 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러면 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네. 거기에 쌓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적자예요. 예. 이렇게 쌓을 문서가 적자. 하나하나 쌓여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쌓기 때문에 좋은 이름, 아름다운 명예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쌓여나간다. 네, 뜻하는 글자이지 네.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을 적으로 읽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네. 심할 심자인데요. 네, 이 글자는 네. 앞에서 봤던 그 기자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의 이제 해서자형에서 보면 그 기자만을 딱 떼고 그냥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네. 옆으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친 그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오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자 모양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으네요. 네, 소전에는 네. 기자는 안 보이고 네. 위에 보이는 게 뭐죠? 입에 뭐가 들어있는 건 달감자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달감자처럼 보이죠. 네, 그죠? 달감자. 달감자 밑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필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설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짝필자하고 달감자로 같이 구성된 글자다라고 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오해예요? 예. 네. 이 고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네. 잘 모르겠다 이게 음. 무슨 애초에 달감자로 입 모양으로 시작된 것 같기는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심하다라는 의미니까 네. 달감자하고 억지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뭐 네. 너무 달다? 죄송합니다. 매우 그건 좀 과도하게 이럴 때 강조하는 부사로 바로 이 글자를 쓰고요. 네. 여기서도 매우 그 명예가 쌓여 있다, 쌓여 나간다 이렇게 풀으셔야 되는 글자입니다. 네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없을 무자인데요. 네. 이제 없다, 있다 할 때의 그 개념들은 사실 한자와 같은 표의문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추측컨대는 이제 가차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네. 생각이거든요. 예. 예, 예. 재미있는 건 설문에서부터 이 글자가 없다 아니다의 글자로 있다는 겁니다. 설문의 소전을 보시면 네. 복잡한 자형을 빼고 가운데에 없을 망자 혹은 없을 때는 무자로 되어 있는 그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글자를 딱 써놓고 망야 없다는 뜻이면 무야로 읽을 수 있으니까 무야 아예 이렇게 허시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글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딱 빼고 나면 원래는 지금 없을 무자에 그 글자 없잖아요. 없을 망이 없죠. 들어간 글자 없잖아요. 그 글자의 원형을 이루는 글자를 보면 뭐가 보이세요? 네. 갑골문에 보면 사람이 정면으로 네. 손을 펼치고 있는 모습, 큰 대자가 네. 저는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좀 큰 글자를 한번 볼게요. 네. 분명히 사람 모습 보이죠? 팔과 두 다리를 다 벌리고 있는데 손에 뭘 달았어요. 그러네요. 네. 양손에 막 장식이 된 화려한 장식이 된 뭘 달았습니다. 네. 치어리더. 이렇게 이렇게 다르면 보통은 어때요? 치어리더 운동장에서 사람들한테 춤을 추죠. 네, 춤을 추면서 흥을 또 돋우면서. 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글자는
춤을 춘다는 뜻의 글자라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춤출 무자하고 네. 없을 무자는 굉장히 많이 유사한데요. 윗부분이 같죠. 네. 그래서 춤춘다는 뜻의 무자는 아래에다가 발까지, 발의 모양까지 더해서 춤출 무자를 만들었는데 춤출 무자나 없을 무자나 같은 자형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춤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네. 그런 글자에서 없다는 의미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차가 된 것이고. 가차가 된 것인데 허씨는 여기다가 고소전에 없을 망자를 살짝 집어넣어서 그게 없다는 뜻으로 확정을 했는데 지금의 해서자형에서 쓸 때는 없을 망자가 없어지고 마치 불화발 4개가 붙은 네, 것처럼 네. 그런 해서자형이 되었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설문에 그 간단한 없을 무자로 쓰고 있는 그 글자도 예, 예. 설문 오늘날에도 협체로, 석자로 네. 쓰고 있죠. 예, 그게 나와 있어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도 없을 무자로 통용이 되었다라는 네.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은 이제 끝내다 마치다라고 하는 뜻인데 설문의 소전에서 보이는 건 어떤 부분이 보이나요? 설문의 소전은 네. 사실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위가 소리 음자처럼 보이고 네. 아래가 이제 아이 아자인데 밑에. 밑에만 있는 형태. 그 밑에만 있는 것도 사람인으로 보이는데요. 사람이 꿇어앉아 있는 모양인데요. 이 소리 음자와 사람 인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문에서도. 그리고 그게 왜 마치다가 될까요? 그게 왜 마치다가 되냐면 그 어떤 악곡이 소리 음자로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악곡이 한 장이 다 끝났어요. 그걸 다 마친 것이 경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이다, 마치경이다. 마치다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리음은 이해가 된다고 치고 네. 밑에 이게 사람인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는 왜 들어간 거죠? 보통 음악은 음악만 저만 소리가 나는 경우는 없죠. 사람이 그것을 연주하게 돼 있죠. 아, 사람이 연주한다. 네, 그래서 아마 허씨는 이제 그런 의미 연관성을 보고 요 글자를 그렇게 분해해서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공자학자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음악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 두 요소로 결합이 됐다 그러면 네. 그걸 꼭 음악을 끝냈다라고 해석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음악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글자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다른 설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이제 공자학자들이 보는 설명은 우리가 다툴경자 있죠. 네. 다툴경자가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머리에 뭘 이고 있는 그런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모양이었죠. 네. 다툴경자. 예. 그래서 그 경자 가운데 반을 떼어서 요 글자를 만들었다. 갑골문의 옛날 상대 문자를 보면 네. 역시 다툴경자의 한 부분처럼 네. 보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애초부터 왜 그게 끝내다 라고 하는 뜻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두 사람 중에 싸우다가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어떻게 된 건가요?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아, 네. 다투다 끝난 거군요, 그러면. 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도 그 글자는 끝이다 마치다는 뜻이 되었고 그게 남아있는 게 거기다가 요 성분에다가 흑토를 붙이면 우리가 경계 네, 직영경자.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끝났다 라고 할 때의 끝경자로 쓰죠. 네. 국경 이럴 때도 국경할 때. 네, 네, 네. 이렇게 경자를 쓰죠. 네. 그래서 허신의 애초에 음악의 악곡이 끝났다 이 설명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글자 하셨는데요. 네. 총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하실까요? 네.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결국 쌓았던 덕행과 인품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건 영화로운 일들을 이뤄내는 기초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명성이 끝도 없이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원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오늘은 네. 8글자를 배웠고요. 네. 다음에 39강으로 네. 하구, 등사, 네. 섭직, 종정 네. 8글자를 배우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